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 달인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신 김지미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랫동안 민변 활동도 해오셨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도 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민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거는 민변도 사실 여러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정보공개 청구를 꽤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그렇게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소장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올해로 한 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정보공개 청구나 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주위에 추천할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김지희 변호사님 추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때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변호사님 진행하셨던 수많은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비공개 결정문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떤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그 공공기관이 생산한 그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호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총 이제 7가지 정도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하라라고 한 정보, 혹은 뭐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공개됐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그리고 6호로 규정하고 6호가 지금 제가 거꾸로 말했군요. 6호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7호가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정도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비공개 결정이 가장 많은 정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5호, 6호, 7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호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것들,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정보라고 하면 사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공개됐을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든지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재산이 얼마고 하는 좀 민감한 개인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7호 영업 비밀이 다수를 차지하는 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7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조항으로는 이제 8가지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기자들이나 시민활동가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항상 의사결정 과정으로 비공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제 일을 끝난 시점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뭐 착공, 감리, 준공, 개관식, 보수공사, 이게 수없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종료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지만 어떤 국정이나 시정이나 이런데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정보가 공개돼서 안다고 한들 그때는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닌데 섣불리 공개했다가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서 비공개를 하려는 편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계속 알아야 되겠다, 이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서울시 정보공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뭐 시정혁신 계획 뭐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워낙
지금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용역 사업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용역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사실 이게 아직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도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해서 비공개한 사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공개된 사례는 반대로 처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결정을 했는데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개한 거는 이제 응답소라고 해서 서울시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다수의 민원을 차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공통된 민원인데 뭐 100명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100건을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거든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를 서울시가 이제 그 계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은 이건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해서 비공개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한 사안이 있었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은 뭔가요?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익 형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개됐을 때 어떤 국정이나 시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 비공개했을 때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됐을 때의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항상 비교 형량을 하면서 위원들이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직 결제가 안 떨어져 최종 결제가 안 떨어져 형식적으로는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이미 성안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개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죠. 저희가. 저도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자료인데 외교부와 관련된 자료죠. 월남전 파병 관련된 자료를 68년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비밀 해제 시한이 30년인데 이게 이제 98년이면 해제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월남전이 끝나는 시기를 실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어떤 분들은 끝나는 게 그 전쟁이 끝나야 그때부터 이제 문서의 기한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에 큰 이제 논란이 되었다가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 뭐 주민 참여 예산이나 혹은 공청회,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됐던 원자력 발전소 폐지 여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주민이나 혹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됐을 때는 좀 이런 절차 자체가 중요한 논의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부 검토 과정 중 형식적으로는 내부 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공개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도 어쨌든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판단 없이 이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인가 하는 2단계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1단계 업무 수행 그러니까 그 내부 검토 과정 중이다라는 거기서 사실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지만 그리고 이게 그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기민주주의와 이 정보공개 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알게 되면 뭐 시위나 또 반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일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들에게만 정보가 공유되고 또 심지어 이해관계자인데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때 하는 이의 신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항변 사유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이제 있는 건 형식적으로 딱 나온단 말이죠.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들은. 그러면 그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단계의 판단 과정. 그래서 이게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지금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될 경우에는 뭐 시위나 뭐 집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막 이런 읍소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 절차에는 법상으로도 청문이나 뭐 청문 절차를 거치거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의견 청취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이제 국가나 뭐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의견 청취나 청문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비공개를 받았고 또 실제로 저도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 용역 계획서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든지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공개가 되면 관련 주민들이 반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의 얘기 들어보면 과정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공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댐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댐 반대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비공개를 하니까 소송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댐이 다 지어지고 나서 환경 영향 평가서가 공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개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4대 강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은 다 일을 집행한 다음에 공개한 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개인 정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랑 공익 정보를 구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개인 정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인 식별 정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개인 정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과 더해서 뭐 의료 정보라든지 뭐 금융 정보라든지 하는 민감 정보들도 이제 개인 정보 영역으로 들어가서 비공개 사유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제 2단계 구조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원칙의 예외에 예외의 예외 이렇게 이제 그 조문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는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이제 법령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혹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제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같은 거는 공개하는 것이 또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이제 시켜주는 개인들이 있단 말이죠. 뭐 각종 위원회, 각종 심의회, 뭐 이런 데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 분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공적 업무의 일부를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명이나 직업 같은 것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이 됐는데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정보를 2급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급 비밀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봐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뭐 언급했지만 각종 위원회 중에 좀 민감한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위원회, 그다음에 뭐 재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곳들은 그 위원들이 누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로비의 위험이 있다고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업무의 공정성, 로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공개됐을 때에 로비가 들어와서 업무의 공정성을 해야 우려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개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제 비공개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을 테고요. 이제 그럴 때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이거는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좀 기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특히 그때 안과였던 것 같은데
눈에 그 시력이 어떤 분이 다치셔가지고 이 장애인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시는 분이 안과 의사인데 그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등급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직접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 안과 의사 이름하고 상호명을 청구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심의에서 그분 이름을 공개하면 그 병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안과 의사를 모시기가 힘들다고 공무원이 입소를 되게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그거 비공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조금 그 입장의 이해가 약간은 좀 되더라고요. 예,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비공개더라도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익이 훨씬 중요한지를 좀 형량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법에서 그 1급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민감 정보일 것 같은 그 재산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저희 지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 같은 일정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제 재산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 이제 고위 공무원단이거든요. 이제 고위 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 정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유도 이제 하나의 이유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진경준 사건이라고 진경준 검사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보니 법조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재산이 몇백억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공직자가 검사인데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을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봤더니 그 넥센의 넥센은 타이어고 넥슨이죠. 네, 넥슨의 이제 회장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넥슨이 비상장되었을 때 내부 정보하고 주식 매입 대금까지 그 회장한테 받아가지고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익으로 한 몇백억의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준 것과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진경준 씨 사건 중에 그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친구의 호의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겨레 21에 판결 이제 관련된 심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최악의 판결로 제가 그때 선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급 이상 공무원들은 공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제 이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1급 이상은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보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대부분 엄청 높은 분들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강남구청장이 자기 집 근처에 땅을 자기가 개발한다고 하면 이건 좀 뭐 자기가 그 공직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개인정보 쟁점 중에서는 아마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쟁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회의록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뭐 일종의 규정은 없고요. 사실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그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의의 성격이 되게 민감하다라고 해서 업무에 이제 어떤 공정성 을 기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회의록도 비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혹은 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그 판례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한 그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하도록 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있거든요. 거기는 뭐 발언자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도록. 그때 사안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의 회의록은 어떻게 쓰고 있고 또 공개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은 다 공개되고 있죠. 네, 서울시는 이제 정보소통광장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회의록이 다 공개돼 있고 뭐 위원 이름들까지 다
공개가 속기록도 되고 지금 있습니다. 쓰고 있죠? 네, 속기록 저희가 회의하면 이제 속기사 같이 와서 그대로 속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녹음도 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회의록이 다 작성이 되고 거의 뭐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 그대로. 실제로 그러면 이 신청자가 비공개를 다시 받더라도 자기가 왜 비공개 받았는지 그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의록을 보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비공개됐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판단을 해보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같은 회의록이 이게 공개가 해야 될지 비공개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 공개하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해자 측은 또 비공개하기를 원하고 또 회의를 해보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또 속기록이 다 공개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소위라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아주 소위로 이렇게 조금 하는 것들은 자료를 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회의록마다 다 이게 지금 공개, 비공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질문을 드리면 그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실 번호라거나 핸드폰 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들인가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 수행 중에 필요한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용 메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번호 같은 것들, 뭐 직위 이런 건 다 이제 공적 영역이니까 그런 건 공개가 되지만 이제 뭐 개인 전화번호나 개인 이메일 같은 것들은 이제 비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어느 번호로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음성으로 남겨놓으면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소속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 사람이 진짜 이 정부에 관여한 사람이 맞는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됐었고요. 실제 최근에는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노조 가입 여부, 또 그 사람의 종교, 또 최근에는 단체장들의 개인 기부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개인 정보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부를 많이 하면 공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들도 이거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다시 개인 정보인지 공익 정보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단체장 같은 경우 어떤 공직자가 공직자여서 행하는 행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기부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인이었다면 어떤 단체장이 자연인이었다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을 것인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단체장으로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라도 공개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5675라고 했는데 마지막 7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영업비밀입니다. 근데 영업비밀도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고 근데 영업비밀은 그 조항 자체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명, 신체 또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조항으로 해서 사실은 이 신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어떤 뭐 모모뱅크 이래서 뭐 할부거래 계약을 뭐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뭐 정보를 청구해 달라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아마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영업비밀,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보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제 비공개로 왔고 이 신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의회를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경영과 관련된 정보, 이 회사의 정보는 맞지만 이것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영업 비밀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런 뭐
어떤 백화점의 소방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청구가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이제 비공개가 났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소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제재를 받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백화점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업 비밀이다 뭐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공개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환경부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그걸 어떻게 공개해 줬냐면 회사 이름은 비공개하고요. 회사 주소명은 공개했어요. 그래서 회사 주소명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그 회사로부터 소송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은 비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비공개했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를 많이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쇠고기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 명단 이걸 청구하면 어떨 때는 공개하고 어떨 때는 비공개하고 이런 게 참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비밀로 봐가지고 공개하지 않았었던 그런 자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게 영업 비밀인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이제 비공개, 근데 예외에 또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혹시 이제 영업 비밀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다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이제 몇 가지 치료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료도 가만히 보면 비공개 정보 해놓고 또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렵게 그렇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이 이제 다 그 호마다 필요한 건데 영업 비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영상의 정보인지 그냥 단순히 경영상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밀 정보인지 비밀성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 활동 이 사람의 사업 활동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건과 관련 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버스나 택시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도 매기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거의 다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다 영업 비밀 비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3자 의견 조회를 하면 회사에 물어본단 말이죠. 회사는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런 등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로부터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사실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버스나 택시야말로 이제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정말로 비밀성이 있는 것들 말고는 공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시원에 불이 나가지고 창문이 없는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소방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고시원들의 소방 관리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해 보면 아마 위반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동안은 사실 비공개를 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시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힘없고 무관심한 다수라고 해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 관련된 시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분들은 대중이고 그걸 공개할 때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분들한테 눈치를 보고 비공개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뭐 이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위험 물질을 다루는 업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명단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예전에 구미 불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네. 그 실제로 뭐 저기 서울 지역에도 이 구로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저 공장이 도대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공장인지 사실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산이 터져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옆에 있는 주민들이 코로 흡입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소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따로 있어요. 요것만 특정해서 청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실제로 그걸 지도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또 그 주위에 있는 또 주민들은 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공개되면 또 집값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면 뭐 그게 문제가 됐고 또 평소에 공개를 하면 이게 또 반발이 일어나고 참 그래서 정보공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게 기업의 편에서 해석할지 아니면 시민들 편에서 해석할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정보공개 심의회를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 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힘 있는 보통은 회사인 경우들이 있죠. 회사가 그러면 이제 소송을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는 대면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다. 민원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설득을 해서 예, 공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정보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제 할애가 되고 또 정보 공개 같은 경우 어떻게든 저희는 이제 공개를 해주려고 하는 저희 심의위원회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이제 통으로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공개, 이거는 비공개를 다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거기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공개하려고 했더니 너 그걸 공개하면 박 의원은 아마 되게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특종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공개만 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죠. 사실. 또 유치원 관련 3법도 통과가 지금 불투명하고, 이렇게 로비의 대상,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힘 있는 조직된 힘이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조직된 힘이 항상 그것을 이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어떤 민원인보다는 일반 시민의 편에서 좀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 시간이고요. 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